커피 한 잔 값으로 순금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텅스텐 덩어리였다면 소름 돋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종로 귀금속 거리에 이런 안내문이 등장했습니다. 함량 미달, 그러니까 가짜 금을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기 수법도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금을 사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문가조차 속는다는 그 정교한 가짜 금의 실체와 진짜 금을 가려내는 확실한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금은 무겁고 노랗고 자석이 안 붙잖아. 그걸로 다 판별되지.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검사법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석에 안 붙는 금속이 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 텅스텐, 밀도가 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순금의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 당 19.3g인데 텅스텐은 19.25g입니다. 말 그대로 0.5 차이도 안 납니다. 무게를 재봐도, 물에 띄워 비중을 재봐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은 자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석 테스트도 통과합니다. 이 정도면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12년 미국 뉴욕의 한 비금속 재련소에서 텅스텐 심지에 금을 입힌 10온스짜리 골드바가 정품인 척 유통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좀 무겁네, 자석에 안 붙네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석 하나만 믿고 500만 원짜리 골드바를 샀는데 그게 텅스텐 덩어리라면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본질을 다시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금을 살 때 진짜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란색 광택? 무게감?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금이라는 원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그 자체입니다. 가짜 금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특성의 유사성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은 금의 무게를 흉내내기 위해 텅스텐을 쓰고 금의 색깔을 흉내내기 위해 두꺼운 도금을 합니다. 도금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시그맥, 그러니까 산성 용액을 떨어뜨려 테스트해도 통과할 정도로 두껍습니다. 8년 전쯤 전국 전당포를 돌며 은혜의 금을 입힌 팔찌로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금이 너무 두꺼워서 시약 검사까지 통과하니 전당포 주인도 깜빡 속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외형만으로 속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검사법으로는 절대 가짜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를 가려낼까요? 단계별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인 확인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귀금속은 법적으로 재질과 순도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순금은 보통 24K 또는 999 이런 식으로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혹은 24K의 58호, 18K의 7호 같은 숫자도 함께 표기됩니다. 그런데 이 각인, 도금 제품에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각인은 최소한의 체크 포인트일 뿐입니다. 각인이 없으면 무조건 가짜일 확률이 높지만 각인이 있다고 진짜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사기꾼들은 정교한 레이저 각인기로 진짜와 똑같은 각인을 새겨 넣습니다. 각인 하나만 믿고 거래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올려서 물밀도, 그러니까 비중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텅스텐 심지 금을 잡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밀 저울로 공기 중 무게를 잽니다. 그 다음 물이 담긴 비커에 금을 매달아 물속에서의 무게를 잽니다. 공기 중 무게를 물속 무게로 나누면 비중이 나옵니다. 순금은 19.3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텅스텐이 심지로 들어가 있다면 텅스텐의 밀도가 금보다 0.5g 정도 낮기 때문에 비중이 19.25 언저리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려면 정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용 저울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거래소나 감정소에는 이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면
반드시 전문 감정기관의 비중 측정을 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중 측정 하나만으로도 텅스텐 사기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텅스텐은 금과 밀도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 줄여서 XRF 분석입니다. 이건 총을 쏘듯이 금속에 엑스레이를 쏘면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장을 분석해서 구성 원소의 비율을 즉석에서 보여줍니다. 순금이라면 금의 함량이 99.9% 이상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만약 텅스텐 본게 금을 입힌 제품이라면 분석 결과의 텅스텐 피크가 확 튀어나옵니다. 표면이 금으로 코팅되어 있어도 X선이 그 아래를 투과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이 장비는 이제 한국조폐공사나 주요 금거래소, 공인감정소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짜금 소동이 터질 때마다 이 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금을 살 때 판매처가 이 XRF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석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 하나면 텅스텐은 물론이고 납이나 구리 같은 다른 금속이 섞여 있어도 단번에 잡아냅니다. 자, 이쯤에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 다 갖춘 데가 어디 있어?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동원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XRF 분석기를 들고 다닐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500만 원짜리 골드바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판매자가 저희는 감정서 없이 판매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진짜 금을 파는 업체라면 자신의 제품이 진짜라는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골드바라면 각인과 더불어 정식 홀로그램 패키지가 있습니다. 유명 금거래소에서 산 제품이라면 감정서를 함께 줍니다. 문제는 온라인 직구나 개인 간 거래 또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팔 때입니다. 품질 보증서만 믿고 샀는데 막상 감정했더니 가짜였습니다. 라는 피해 사례가 넘쳐납니다. 보증서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 종이가 진짜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현재 네이버 카페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순금 할인 판매라는 글을 본다면 그 글에는 10중 8구 가짜 금이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반박. 그럼 씹어보면 되지 않나요? 금은 물면 자국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순금은 물성이 무르기 때문에 2로 깨물면 자국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치아를 망가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텅스텐도 충분히 무르지는 않지만 표면에 두꺼운 금 도금이 입혀져 있으면 씹었을 때 도금층에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조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테스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작은 줄이나 칼로 가장자리를 살짝 긁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긁었을 때 속에서 다른 색깔이 나오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긁는 테스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텅스텐 심지에 금을 매우 두껍게 도금하면 긁어도 금색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앞서 말씀드린 XRF 분석입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가짜금 사기가 판을 치는 걸까요? 금값 자체가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가짜를 만들어 팔았을 때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니 검증되지 않은 유통 채널이 생겨나고 그 틈을 타 사기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의 영역입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텅스텐 심지 금괴가 수백억 원어치 유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오를 때마다 가짜 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2026년 지금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수집가가 진짜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통 경로입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금거래소, 주요 은행의 골드바 또는
백화점 내 공식 매장에서 산 제품이라면 안전합니다. 둘째, 감정서 유무입니다. 감정서에는 순도와 중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감정기관의 도장이나 XRF 분석 결과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금은 국제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품입니다. 누군가 싸게 판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 직송, 밀수품, 급전 필요 같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국제 금 시세가 그램당 8만 원인데 누군가 7만 5천 원에 판다고 하면 그 5천 원 차이가 바로 텅스텐 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XRF 분석기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표면 분석에 가깝기 때문에 심지가 텅스텐이 아니라 납이나 구리 같은 다른 금속이면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기꾼들은 실제 순금 제품을 한번 보여주고 포장 과정에서 바꿔치기 하는 수법도 씁니다. 그러니까 구매 즉시 자리에서 개봉하고 가능하면 바로 감정을 의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 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순금 목걸이를 헐값에 판다는 글, 거기에 품질 보증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 보증서 자체가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온라인에서 유명 금거래소의 로고를 도용한 가짜 감정서가 기승을 부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서 위조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길거리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턱대고 금을 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석 하나만 들고 자석에 안 붙으니 진짜다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째 어떤 눈으로 봐야 하냐면은 금을 살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판매처의 공신력. 둘째, 감정서와 XRF 분석 가능 여부. 셋째, 가격이 시세와 비슷한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금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금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지만 그걸 사는 과정은 결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